자, 그 복습 영상 첫 번째 순환에서는 일단은 그 심장 구조, 그 다음에 심장 질환, 그 다음에 심박동 그래프, 그리고 또 혈액. 자, 일단 요렇게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를 해야 되고, 일단은 가장 많이 나온 게 심장 박동, 그 다음에 심장 질환. 얘네 두 가지가 이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심장 질환하고 심박동 그래프의 해석. 요 두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데, 이걸 알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 심장 구조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 다음 시험에서 또 나왔던 게 뭐가 나왔었냐면은 순환의 역사. 순환의 역사. 요렇게 일단 순환 파트에서는 요 5가지에 대한 거. 하나 더 있구나. 자, 특별한, 자, 여러 동물의 심장 구조. 자, 그러면은 일단은 순환 파트에서 심장 구조가 제일 중요하니까 요 구조를 봐야 되는데, 요건 그 여러분들 우리 교재에도 다 있어요. 교재에도 다 있고, 심장 구조에서 일단 암기를 해야 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첫 번째가 중요. 글씨 잘 보이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판막의 위치, 그 다음에 판막의 개폐 여부. 요 두 가지가 이제 심박동 그래프 요 부분이랑 같이 이제 연결됩니다. 그래서 얘네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있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해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를 모르면은 심박동 그래프 해석을 아예 할 수가 없어요. 무조건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럼 빨리빨리 한번 가볼게요.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하고 있어가지고 화면이 이제 여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나 시간 보는 게 아니라 앵글 맞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니까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자, 일단 심장의 구조를 간단하게 빨리빨리 봅시다. 자, 그래서 오늘 1편은 이제 여기 요 정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최대한 좀 짧게 영상들을 찍어가지고 그 카페에다 올릴 테니까는 복습을 좀 하세요. 자, 일단 심장 구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심장 구조 이렇게 돼 있고, 좌우 심실 나누는 건 뭐 여러분들 알 겁니다. 좌우, 그 다음 위에가 심방, 밑에가 심실. 자, 그리고 좌심방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 혈관은 폐정맥. 그 다음에 여기 좌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대동맥. 자, 그 다음에 우심실하고 연결되어 있는 폐동맥. 그 다음에 우심방과 연결되어 있는 대정맥. 이렇게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판막이 여기 각 심방과 심실 사이에 판막이 있단 말이야. 좌심방, 좌심실 사이에 있는 이천판. 그 다음 우심방, 우심실 사이에 있는 삼천판. 그 다음에 각 심실과 동맥 사이에
여기에도 판막이 있습니다. 요 부분 반월판. 일단 여러분들이 요거를 요 심장의 구조 이거를 딱 보고 바로 아 여기가 여기의 명칭이 뭐다 여기 이름 뭐다 이런 거 바로바로 알아차리지 못하면은 여러분들은 요 부분을 망하게 될 거예요. 이거 무조건 외워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의 해부학적 특징. 이것도 역시 암기야. 자, 일단 첫 번째 좌심실에 담을 수 있는 혈액량과 우심실이 담을 수 있는 혈액량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요게 이제 뭐냐면 혈액순환의 기초가 되는 이론이야. 나간 혈액하고 들어온 혈액은 거의 비슷해야 돼. 이게 차이가 있으면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들어왔을 때도 있고 적게 들어왔을 때도 있어요. 적게 들어왔을 때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출혈이 있을 수가 있겠죠. 출혈이 나가지고 혈액에 손실이 일어나게 되면은 들어오는 혈액량이 감소하니까는 나중에 뭔가 문제가 생깁니다. 심장마비라든지. 아니면 오히려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게 되면은 심실비대증에 걸리게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우리가 나중에 조금 심화 과정에서 얘기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좌심실의 근육층은 좌심실이 더 두껍다. 왜냐하면 이 좌심실은 온몸 순환을 담당합니다. 온몸 순환을 담당하기 때문에 혈액을 보내야 되는 혈관의 총 길이가 가장 길단 말이야. 그래서 높은 압력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근육층이 두껍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좌와 우는 경막에 의해 또는 중격이라고도 얘기해요. 중격에 의해 격리되어 있다. 자, 여기에서 그 대전하고 경기에서 나왔던 기출 중에 선천성 중격 손상증이 있습니다. 선천성 중격 손상증이 있는데 이 질환에 걸리게 됐을 때 이런 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시오. 아니면은 이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심방심실 그래프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 그걸 물어보는 문제가 과거에 출제가 됐으니까는 요거 특징 같은 것들 구조 다 기억해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심장박동의 자동성. 심장박동의 자동성. 심장은 이제 스스로 근육을 움직일 수 있는 자체 동력 에너지원을 발생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뭐 혈관이나 연결이 일시적으로 끊어져 있어도 스스로 어느 정도까지는 심장 박동을 유지시킬 수가 있는데 요 부분은 현재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하는 입시에서는 별로 이렇게 많이 중요한 부분은 아니에요. 위에 있는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요게 이제 심장 구조. 어떻게 보면 요게 이제 중학교 가장 기본 교과서에 등장하는 기본 내용이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이걸 가지고서 심박동 그래프를 해석해야 되는 게 가장 1순위입니다. 1순위. 그럼 요게를 지울게요. 자, 그래프 아주 보기 편하게 내가 그릴게. 최대한 현실과는 이제 좀 다르지만은 여러분들이 그래프의 해석을 먼저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야 되니까 그래프를 좀 쉬운 형태로 쉬운 개형으로 좀 그리도록 할게요. 자, X축은 시간이고 Y축은 각 부분의 압력 변화가 됩니다. 자, 일단은 압력 변화가 가장 큰 빨간색이지.
심실압. 그 다음에 파란색 심방압. 그 다음에 노란색 동맥압. 자, 일단은 좌하고 우는 동시에 수축하고 이완합니다. 좌하고 우는 좌심실, 뭐 좌심방 얘네들, 우심방, 우심실 얘네들은 동시에 운동하기 때문에 그래프의 개형은 비슷해요. 대신 좌심실의 근육층이 더 크기 때문에 압력 변화는 좌쪽이 더 크긴 하지만은 상승하냐 하강하느냐에 따른 개형은 좌와 우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좌심실 우리가 조금 더 변화가 변화가 클수록 우리가 눈으로 그래프를 봤을 때 확인하기 쉬우니까 좌쪽을 기준으로 먼저 좀 볼 거예요. 자, 그럼 압력이 이제 이 압력 변화가 계속 끊임없이 죽을 때까지 일어나고 있는데 이 그래프를 가지고서 판막의 개폐 여부 요게 시험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왔어. 물론 최근에는 요 부분이 많이 등장하지 않긴 하지만은 그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자, 일단 개폐 여부를 알기 위해서는 판막의 역할이 뭡니까? 판막의 역할? 판막의 역할은 역류 방지죠. 역류 방지. 심장에서의 혈액의 이동은 정맥을 통해서 들어온 혈액은 심방으로 들어오고 이때 심방은 이완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방이 수축함에 따라서 심방 안에 있는 혈액은 심실로 넘어오게 되고 그리고 이때 심실은 이완되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심실이 수축하게 되면서 동맥으로 혈액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심실이 강한 수축을 할 때 심실에 있던 혈액이 동맥으로 이동하는 거 요건 정상이야. 근데 심방으로 요렇게 역류할 수가 있다고.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판막은 닫혀져야 됩니다. 그리고 심실이 이완될 때 동맥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넘어올 수가 있단 말이야. 요것도 역류니까는 판막이 요 역류를 막아줘야 됩니다. 이 개폐 여부를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언제 열리고 닫히는지 알 수가 있느냐. 이 그래프 해석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의 어떤 교과 실력 어떤 걸 판단하는 거냐면은 일단 첫 번째가 판막의 위치가 어디인지 아느냐, 그리고 심장에서의 혈액의 정상적인 이동 방향이 어디인지 아느냐, 판막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리고 역류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압력 차이를 가지고서 판단할 수 있느냐를 물어보는 문제입니다. 이거 틀리면 진짜 똥꾸녕들이죠. 똥꾸녕들. 자, 그럼 심방과 심실 사이에 첨판이 있습니다. 첨판의 개폐 여부를 비교하자면은 압력이 변하는 때가 지금 요렇게 압력이 지금 변하고 있단 말이야. 잘 찍히고 있나요? 자, 요 부분 여기 A 부분을 보게 되면은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아요. 맞죠? 린정하는 부분. 심방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다. 심방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한다. 이건 정상이니까는 정상적인 혈액의 흐름이 형성되어 있을 때 판막은 열려 있으면 됩니다. 그리고 압력이 바뀌어. 여기에서 판막이 이압하고 닫히게 되는 거야. 별표 치고 있는 요 부분에서 판막이 닫힙니다. 왜? 압력이 뒤바뀌니까 역류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요때 첨판은 닫히게 되고 그 다음 여기에서 다시 판막은 열리게 됩니다. 열릴 때는 소리가 나지 않아. 그래서 별표 쳐놓은 이 부분이 바로 1심음, 가장 첫 번째로 판막이 닫히는 심장 박동음이 들릴 때가 바로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이고, 자, 그 다음에 반월판. 자, 반월판은 어디에 있습니까? 동맥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죠. 동맥과 심실 사이에 존재하니까는 노란색과 빨간색을 비교합시다. 그럼 압력이 바뀔 때가 이제 여기하고 여기 이렇게 있단 말이야. 이렇게 나누면 되겠죠? 이렇게 나누면 되는데 첫 번째 가장 처음 부분을 보게 되면은 동맥의 압력이 심실보다 높아.
동맥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할 수 있겠네요. 동맥에서 심실로 혈액이 이동하는 거는 역류야. 그러니까 요 구간에서는 닫혀 있어야 되고 압력이 바뀌는 다음 단계에서는 열려야 되고 다시 다음 단계에서 닫혀야 되는데 판막이 닫힐 때 소리가 난다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이 이심음이 됩니다. 이심음이 돼요. 요 그래프가 일단은 제일 중요해. 가장 기초가 되는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여러분들이 직접 그릴 수도 있어야 되고 해석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직접 그릴 수도 있어야 돼. 다 체크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서울에서 이 그래프가 과거에 2번 나왔습니다. 2번 나왔어요. 그것도 연속으로 나왔어. 연속으로. 물론 그때는 생물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어. 많이 어렵지도 않았고 그 다음에 합격 여부에 큰 영향을 주진 못했어요. 하지만 입시 트렌드는 점점 이제 변하고 있습니다. 생물도 많이 중요해요. 많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 그래프 기본적인 이 교과 지식을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문제들로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 기본 교과 내용과 심화 내용을 물어보는 문제 스타일에서 일단 얘를 기본적으로 장착하고 얘를 응용할 수 있는 문제로 변환시켰을 때 해석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 능력을 많이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 기출은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서 요 그래프를 가지고 혈액의 이동량, 심실에서 이제 밑에 그래프는 뭐냐면은 심실의 혈액량 변화 그래프. 자, 요거는 이제 예전에 경기에서 이제 나왔어요. 위에 있는 이 그래프가 나오지 않고 밑에 있는 그래프를 가지고서 판막의 개폐 여부를 판단하는 그래프가 또 이제 경기에서 한번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로 기출 문제를 좀 많이 볼 거예요. 기출 문제들. 이걸 그냥 자료로 띄고 올려도 뭐 상관이 없는데 해설이 있어야겠죠. 자, 시간대는 똑같아요. 시간대는 똑같고 아주 간단해. 아주 이지합니다. 천판이 열려 있다라는 말은 심방에 있던 혈액이 심실로 이동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심실의 혈액량은 점점 증가하다가 지금 여기 여러분들 사이 구간 보이죠? 천판 닫혀 있고 반월판도 닫혀 있는 요 사이 구간. 바로 요 사이 구간. 물론 어려운 말로 설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여러분들은 중학생이니까는 최대한 어려운 말 쓰는 거 자제하고 쉬운 용어로만 얘기하겠습니다. 그냥 판막이 모두 다 닫혀 있는 공간이에요. 들어오는 문, 나가는 문 다 닫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축하기 때문에 판막이 모두 닫혀 있는 상태에서 수축하기 때문에 압력이 아주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태야. 이 부분에서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가지도 못하니까는 혈액량의 변화가 없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반월판이 띡 하고 열리면은 혈액이 쭉 빠져나오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사이 부분이 판막이 모두 닫혀 있으니까는 혈액량의 변화가 없어야 되고 그 다음 판막이 열리게 되면 혈액이 다시 요렇게 들어오게 되겠지요. 맞죠? 자, 그래서 이 각각의 시간을 경기에서는 예전에 A, B, C, D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간대를 이제 직접 수치로 제시를 한 거야. 숫자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판막이 모두 닫혀 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 그 다음에 뭐 심실로 혈액이 들어오고 있는 시간의 합을 구하시오.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경기 스타일 알죠? 그렇게 이제 출제가 됐습니다. 그 다음 이 두 그래프를 이제 합친 거예요. 이걸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렇게 막 해가지고 쏴서 뭐 프로젝트를 할 수도 있겠지만은 나는 아날로그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직접 다 손으로 쓸 거야. 이걸 이제 두 개 합친 거야. 위에 있는 그래프는 압력 변화 그래프고 밑에 있는 그래프는 부피 변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플러스 합치게 돼가지고서 나온 그래프가 또 있어요. 이 그래프입니다.
그래프 분석에서는 일단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해요. 물론 PQ, RS, T파 심전도 그래프도 있지만 그 심전도 그래프는 이거보다는 중요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이거부터 먼저 숙지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자, X축 부피, Y축 압력. 여기에서는 나는 이제 보통 식방 그래프라고 얘기하는데 요렇게 이거 간단한 거예요. 심장박동도 역시 계속 끊임없이 나타나는 순환운동이기 때문에 이런 폐쇄형 그래프, 폐쇄형 곡선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부피와 압력의 변화 방향은 반식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A 구간, 여기를 B 구간, 여기를 C 구간, 여기를 D 구간이라고 했을 때, 자, A, B 여기다가 같이 연결하면 돼. 이거는 심실의 압력 변화 그래프예요. 심실의 압력 변화. 심실의 압력 변화 그래프입니다. 압력 변화가 크기 때문에 좌심실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것보다 압력 변화가 적은 노란색 이렇게 가게 되면 얘는 우심실이 되겠지. 그리고 좌와 우에 들어온 혈액과 나간 혈액은 비슷해야 되니까는 좌와 우에 이 X축 부피값은 거의 비슷하게 그리시면 되겠죠. 자, 부피가 증가하는데 압력은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A, B 구간. A, B 구간 같은 경우에는 부피 변화는 크지만 압력 변화는 작아. 요 구간이 되겠죠. 혈액이 들어오고 있어. 혈액이 들어오고 있으니까는 부피가 증가하는데 여기에서는 압력 변화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바로 요 A, B 구간. 여기가 지금 어떻게 되느냐? 요 그래프 쪽으로 오게 되면은 여기가 A가 되는 거고 여기가 B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요? 그래서 A, B 구간에서 여기서는 자 천판과 반월판 계표 바로 OX로 계표 여부를 OX로 표시할게요. 천판은 열려 있어야 돼. 열려 있으니까는 그냥 오픈이라고 하겠습니다. 반월판은 닫혀져 있으면 될 것이고, 그 다음 BC 구간. BC 구간 부피의 변화 없다. 부피 변화 없네요. 부피 변화 없고 압력이 상승하고 있을 때 이때는 둘 다 닫혀 있어야겠고, 둘 다 닫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CD 구간. CD 구간을 보시면은 지금 부피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쭉 감소하고 있고 압력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어요. 압력은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때 천판은 닫혀 있어야 되고 혈액이 심실에서 동맥으로 빠져나가니까는 열려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DA 구간 부피 변화는 거의 없습니다. 부피 변화는 거의 없고 압력이 쭉 떨어지고 있는 요 구간에서는 판막이 전부 다 이렇게 닫혀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가 순환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공부를 해야 될 심장 박동 그래프의 해석입니다. 일단은 요 부분을 먼저 완벽하게 숙지를 해놓고 다음 시간에는 웬만하면 영상을 좀 길게 안 하고 짧게 여러 개를 나누어 가지고 좀 올릴 겁니다. 나도 좀 자주 찍을 거고, 그래서 다음 편에서는 혈관 혈액 심장 질환 쪽은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이따 기본적인 거부터 하고 혈관 혈액하고 그 다음에 순환의 역사 이렇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부분을 꼭 공부하세요. 알겠죠? 아니요.